안녕하십니까? 최용신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할 것은 미분방정식 5단계로서 바로 앞전에 했던 미분방정식 4단계에서의 방사성 붕괴 원소를 미분방정식으로 취급하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것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질량수 14번인 탄소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떠한 유물과 유적지에서 발견이 되는 그러한 물건들의 생존 당시의 연대가 지금부터 몇 년 전이나 되어지는가, 그것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질량수 14번인 방사성 원소인 탄소를 사용을 해서 옛날 유물들의 지금부터의 나이를 알아보는 것, 그것이 되어지겠습니다. 먼저 질량수 14번인 탄소를 사용을 해서 어떤 유물들의 나이를 알아봄에 있어서 기초되는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량수 14번인 이 탄소 같은 경우는 우리 지구상에서는 항상 안정한 질량수 12번인 탄소하고 그 존재의 비율이 일정하게 되어지거든요. 다시 한번, 이 질량수 14번인 탄소 같은 경우는 방사성 동위 원소로서 불안정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안정한 질량수 12번인 탄소 있죠. 이것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서 질량수 14번인 방사성 원소 이 탄소하고 그 존재 비율이 일정한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난 다음에 유물들의 나이를 어떻게 측정을 하는가, 그걸 알아보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알고서 유물들의 나이를 구해내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렇다면 먼저 지구상에서 질량수 14번인 탄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질량수 12번인 탄소하고 그 존재 비율이 일정하게 되어지는가, 그 메커니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존재 비율이 일정하다, 그 말에 대한 의미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존재 비율이 일정하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지구상 대기권 상에서 아무 곳에서도 어떠한 기체를 요만큼 채집을 했어요. 이만큼 기체를 채집을 해가지고 속에 있는 질량수 12번인 탄소와 질량수 14와의 탄소들 간의 존재 비율을 보면은 그 존재 비율이 일정하다, 그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그 질량수 14번인 탄소의 개수하고 질량수 12번인 탄소의 개수가 이 비를 구해 보면은 항상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으로 일정하다, 그 말이에요. 이 수식을 봐보면은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질량수 12인 탄소가 질량수 14번인 탄소보다 월등히 많죠. 얼마만큼 많아? 거의 10의 12제곱만큼 더 많잖아요, 그 비율이. 예?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이러한 비율들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지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질량수 12번인 탄소 같은 경우는 세월이 오래 지나도 이것이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래 지나도, 물론 뭐 세월이 주구장창 많이 흘러버렸다 그러면 이것도 바뀌겠지만은 질량수 14번인 탄소에 비해서 질량수 12번인 이 탄소 같은 경우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 개수가. 그런데 질량수 14번인 탄소 같은 경우는 방사성 붕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의 반감기가 지날 때마다 원자의 개수가 절반씩 뚝뚝뚝뚝 떨어지죠. 현재 존재하는 양의 절반씩이.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을 보면은 밑에 있는 것은 일정하고 위에 있는 것은 점점 붕괴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0으로 수렴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적어 놓은 것은 뭐예요? 0으로 수렴한 게 아니라 지구 대기 중에서는 이것들의 존재 비율이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으로 일정하다라고 적어 놨잖아요. 왜 일정하다고 하는가, 무엇 때문에 일정하게 되어지는가, 그 질문이 더 합당한 질문이죠.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 말이에요. 먼저 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구가 있으면은 지구를 둘러싸는 대기권이 있죠. 이 대기권에는 많은 종류 기체가 있지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기체가 뭐예요? 질소하고 산소가 되어지죠. 지구에는 바깥 세상으로부터 항상 고에너지 입자들이 지구로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그 고에너지 입자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1차 우주선이라고 불러줘요. 1차 우주선의 정체를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본 결과 그것이 대다수가 무엇으로 판결이 났냐면은 아주 높은 에너지의 양성자들로 판정이 났거든요. 1차 우주선이. 이러한 1차 우주선이 지구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지구 대기권 안에 있는 질소 분자나 산소 분자들하고 충돌을 할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1차 우주선들과 질소 분자를 이루는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 핵들과의 충돌이에요. 물론 산소 핵들과도 충돌을 하겠지만은 이번 시간에 우리는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면은 1차 우주선이 질소 원자 핵들을 타겟으로 해서 내려왔을 때 질소 원자들의 핵과 충돌을 해서 그 충돌을 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냐면은 질소 원자 핵에서 중성자가 하나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중성자를 흔히 열 중성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중성자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이 중성자가 주변에 있는 질소 분자들의 원자 핵하고 또 반응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반응을 하게 되어질 때 그 반응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실험적인 결과예요. 실험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자, 1차 우주선으로부터 두들겨 맞아 가지고 튀어나온 중성자가 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질소 원자들하고 이렇게 핵 반응을 하게 되어지면은 무엇이 생겨나게 되냐면은 방사성 동위 원소인 탄소 14가 생겨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탄소 14 같은 경우는 불안정하다 했잖아요. 불안정하다 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붕괴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질량수 14인 탄소 동위 원소의 반감기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5730년쯤 됩니다. 5730년. 그래가지고 이 방사성 탄소와 함께 동시에 만들어져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양성자거든요. 즉 열중성자가 질소 원자 핵과 핵 반응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결과로 방사성 동위 원소인 탄소 14번이 생성이 되어지고 양성자가 하나 방출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때 이 양성자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전자들하고 결합해 가지고 무엇이 되어지냐면은 수소 원자가 되어 버려요. 참고로 여러분들 양성자가 뭐예요? 수소 원자 핵을 양성자라고 해요. 양성자가 수소 원자 핵이다. 그러한 수소 원자 핵이 주변에 있는 전자 하나와 딱 반응해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낸다? 수소 원자를 만들어낸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 질량수 14번인 이 탄소 같은 경우는 방사성 붕괴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어져 버리냐면은 그것이 바로 그 베타 붕괴를 하게 되어지는데 보세요. 여기 질량수 14번인 탄소가 방사성 붕괴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질소 14번으로 바뀌게 되어지거든요. 질소 14번으로 바뀌게 되어지면서 동시에 주변의 전자를 방출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뭐 또 방출시키냐면은 반중성미자도 방출시키거든요. 이게 반중성미자예요. 이게 전자고 이게 질소고. 그런데 이 수식을 가만히 보면은 결국은 생성된 탄소 14번이 질소로 다 이렇게 베타 붕괴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지구상에서는 탄소 14번이 결국은 없어져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질량수 12의 탄소에 대한 질량수 14의 탄소 이 개수 B는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으로 일정하다라고 했잖아요. 왜 일정하게 되어지는가?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과정이 있지요. 그래서 이 탄소가 질소로 변환되어져 버려 가지고 탄소가 좀 적어질 것도 같은데 무엇 때문에 적어지지 않냐면은 1차 우주선이 외부 세계로부터 끊임없이 일정한 비율로 날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1차 우주선이 이렇게 질소 분자를 이루는 질소 원자 핵하고 반응해서 중성자를 내놓는다 했잖아요. 참고로 여러분들 우주에서 지구 대기권으로 오는 이러한 우주선들을 1차 우주선이라 하고 1차 우주선이 이 대기권 안에 있는 기체 분자들의 핵과 반응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또 발생이 돼서 떨어져 나오는데 그때 생긴 그 결과물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2차 우주선이라고 해요. 2차 우주선. 그래서 이 중성자가 또 주변에 있는 질소 원자 핵하고 반응을 해서 질량수 14인 탄소를 또 발생을 시켜요. 이러한 과정이 끊임없이 일정한 비율로 반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의 비율이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으로 일정하다 그 말이에요. 일정하기 때문에 지금부터서는 이거 비율 있죠. 질량수 12의 탄소에 대한 질량수 14의 탄소 개수 B 이것을 내가 뭐라고 정의를 할 거냐면은 R0라고 정의를 할게요. R0. 이 R0는 상수예요. 그 상수값은 무엇이라고?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으로 일정하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무엇을 한번 봐야 되냐면은 여기에서 생긴 이 탄소 있죠. 이 탄소뿐만 아니라 이 지구 대기 중에는 무엇도 많냐면은 이것도 많습니다. 즉 12인 탄소. 지금부터서는 원자 번호는 적지 않고 기호로 나타낼게요. 탄소라면 이제 6번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질량수만 적어도 무슨 얘기인 줄 알겠지요. 그래요. 이 질량수 14인 탄소는 점점 생계에 낮이고 그것보다 훨씬 많은 질량수 12인 탄소가 주변에 있는데 이것과 이것이 산소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냐면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냅니다.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그 동위원소라는 개념 자체를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동위원소는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그 존재 비율이 일정해요. 다시 말해서 아무 곳에서나 기체를 채집을 해가지고 그 기체의 개수 비율을 보면은 그 비율이 어때요? 항상 일정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질량수 14인 탄소하고 질량수 12인 탄소가 산소 O2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 CO2를 만들어내는데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 CO2 구성 비율을 보면은 여전히 질량수 12인 탄소로 구성된 이산화탄소 CO2 개수분의 질량수 14인 탄소로 구성된 이산화탄소 CO2 개수 비율을 보면은 이 비율이 아까 여기서 있던 이 비율하고 똑같습니다. 왜 똑같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이 이해돼야 됩니다. 왜 똑같을 수밖에 없어? 동위 원소는 화학적인 성질이 거의 같잖아요. 거의 같기 때문에 산소가 탄소하고 결합을 할 적에는 그 탄소가 질량수 14번인 탄소인지 질량수 12번인 탄소인지 그것을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결합을 해요. 그냥 결합을 하게 되는데 질량수 14인 탄소와 질량수 12인 탄소의 그 존재 비율이 R0로 일정하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생겨난 이산화탄소도 R0로 일정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이제 조금 중요해요. 모든 식물들은
이산화탄소 CO2를 흡입을 해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하죠. 광합성 작용을 해서 식물들이 자라나면은 그 식물들을 동물들이 먹고 자라죠. 그 초식 동물들을 또 먹는 육식 동물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동물과 식물들을 체내에서 질량수가 12인 탄소분의 질량수가 14인 탄소 그 개수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 비율이 R0로 일정해요. 다시 한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식물과 살아있는 동물들의 체내에서 질량수가 12인 탄소 개수분의 질량수가 14인 탄소 개수 비를 계산을 해보면은 식물, 동물 할 것 없이 전부 다 살아있는 그러한 것들에게는 그 비율이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으로 일정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동식물들이 죽어버리면은 이것들이 점점 감소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대기 중에 CO2가 있어. 그런데 이 대기 중에 있는 CO2를 동식물들이 살아있다면 체내로 이것들을 받아들이잖아요. CO2를. 물론 동물들 같은 경우는 식물들을 받아 먹지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들은 호흡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자기 체내로 흡수를 하게 되어지지만은 동물들은 식물을 먹음으로써 이러한 이산화탄소들을 자기 체내로 흡수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풀을 먹는 초식동물들을 잡아먹는 육식동물들도 똑같이 그 비율이 형성이 되어지겠지요. 왜 그러한 비율이 형성이 되어지는가 보면은 살아있는 동물들이나 식물들의 체내에서는 끊임없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 CO2를 체내로 흡수를 하고 또 잠시 후에 방출을 하잖아요. 즉 흡수하고 방출된 이 양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때문에 살아있는 동식물들의 체내에서 질량수가 12인 탄소분의 질량수가 14인 탄소 개수 비를 보면은 여전히 R0로 일정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R0는 구체적인 수치가 얼마?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입니다. 그런데 동물들이 죽어버렸다. 죽어버렸으면 이 대기 중 CO2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막아져 버린 거죠. 왜 막아져 버려? 식물들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광합성 작용을 하지 않으니까 탄소를 흡수할 일도 없고, 동물들이 죽어버리면은 다른 걸 더 이상 먹지를 않으니까 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 CO2를 흡입할 여건이 전혀 못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체내에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질량수가 12인 탄소 개수분의 질량수가 14인 탄소 개수를 비교를 해 보면은 질량수가 12인 탄소 같은 경우는 질량수가 14인 탄소에 비해서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에 질량수가 14인 탄소 같은 경우는 그 개수가 5,700년마다 반씩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있는 동식물들의 체내에서는 이것들 비율을 R이라고 했을 때 이 R이 점점 감소해지게 되어지죠. 무엇에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런데 살아있는 동물들의 체내에서는 이것들의 비율이 R0로서 이것이 어때? 일정하다 그 말이에요. 일정.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사용을 해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은 죽은 동물들의 체내에서는 이것들의 비율이 살아있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비율을 잘 알아내면은 방사성 동위 원소가 얼마만큼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식물들 또는 어떤 유물과 유적들의 나이를 알아낼 수 있겠네 하는 직감이 들죠. 이러한 직감이 드시면은 여러분들을 그 노벨상 탈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아이디어를 사용을 해서, 즉 방사성 동위원소 탄소 14번을 사용을 해서 옛날 물건들의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낸 사람이 노벨상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살아있을 때의
이것들의 비율과 죽어있을 때의 비율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어떠한 물건들의 또는 어떠한 동식물들, 어떠한 유물들의 나이를 알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죠. 그러면은 먼저 약간 기초 지식을 조금 더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R0 있죠. 이 R0 이 비율이 조금 더 자세히 적으면 어떻게 적어지냐면은 과거에 살아있을 때의 R0거든요. 과거에 살아있을 그 당시에는 R0가 항상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으로 일정해요. 살아있을 적에는.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것하고 똑같냐면 현재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R0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사람이 4000년 전에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그 사람은 살아있는 상태죠. 그러면 4000년 전에 죽기 전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 몸에서 R0 이 값하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 R0 값하고 어때? 같다 그 말이에요. 왜 같아? 그야 당연히 우주에서 끊임없이 1차 우주선이 날아와가지고 방사성 동위 원소인 질량수 14인 탄소가 생성이 되어지고 이 탄소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로 되어지고 그러한 이산화탄소를 계속 먹고 흡수하고 이러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이 비율이 일정해요. 즉 100만 년 전에 살았지만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그 사람 몸에 있었던 R0 비율하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내 몸속에 있는 R0 비율하고 어때요? 같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은 대기 중 R0하고 당연히 똑같지요. 대기 중 R0하고 당연히 똑같은 이유도 얘기를 했죠. 이거 항상 흡입하고 방출하고 이러한 것이 대기 중에 있는 그 양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어때요? 일정하다 그 말이에요. 일정해. 그런데 현재 죽어있는 상태에서 R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현재 죽어있는 상태라는 말은 그것이 과거에 죽었다는 얘기죠. 과거에 죽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죽어있는 상태죠. 그러한 상태에서 이 비율이 있죠. 즉 질량수 12번인 탄소 개수분의 질량수 14번인 탄소 개수 그 비율을 R이라고 했을 때 이 R은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를 하게 되어지죠. 감소가 되어지는데 천만 다행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현재 죽어있는 상태에서의 R값 있죠. 그 R값을 측정이 가능해요. 현대의 분석 기술로. 그렇기 때문에 분석화학이라는 이러한 기술도 참 중요한 기술이죠. 그러한 발달된 기술 덕분에 옛날 유적과 유물들이 과연 얼마나 되어졌는가 그 연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야. 참 대단한 아이디어죠. 그래요. 그러면은 그러한 아이디어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해서 나이를 알아맞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R0분의 R을 한번 계산을 해 볼 거예요. 이때 R0라는 것은 과거 살아있을 때 질량수 12번인 탄소 개수분의 질량수 14번인 탄소 개수 이것이 R0죠. 그 비율이. 그리고 현재 죽어있는 상태에서 질량수 12인 탄소 개수분의 질량수 14인 탄소 개수 이것을 R로 정의를 했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과거 살아있을 때 이 비율 R0는 지금 현재 그것과 동일한 종류 살아있는 것의 R0하고 같다고 했죠. 즉 과거에 살아있을 때의 R0하고 지금 현재 동일한 종류 물건이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R0하고 같다고 했고 그것은 대기 중 R0하고 같고 그것은 일정하다 아까 했지요. 여러분 물리학의 묘미 중에 하나가 측정할 수 있는 양으로부터 또는 계산할 수 있는 양으로부터
측정하기 어려운 양을 알아내는 것이 물리학의 묘미 중에 하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떠한 유물의 연대를 알기 위해서는 측정할 수 있는 양으로부터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없는 그 유물의 연대를 알아낼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을 쓰지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은 측정할 수 있냐면은 이건 측정할 수 있어요. 즉 현재 죽어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샘플 또는 어떠한 시료의 R값은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R값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질량수 12인 탄소의 개수 분의 질량수 14인 탄소의 개수, 그것을 R값이라고 했죠. 그것이 살아있는 생물체에서는 항상 R0로 일정하다고 했지요. 이 숫자로. 그런데 죽어있는 생물체에서는 질량수 14번인 탄소가 점점 방사성 붕괴를 하면서 그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R값이 점점 작아진다고 했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식 같은 경우는 R0분의 R을 지금 제가 적어 놓고 있어요. R0분의 R이 최종적으로 무엇하고 같다는 것을 유도해 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냐면은 N0분의 N입니다. 여기서 N0란 것은 어떠한 샘플, 그것들이 살아있을 때의 방사성 원소 14의 개수 분의 지금 현재 죽어있는 상태에서 질량수 14인 탄소의 개수 N, 이렇게 되어짐을 보이고자 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N0분의 N만 알 수 있다면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죽은 지가 얼마가 되어졌는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왜 그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건 강의 많이 했지요. 즉 N0분의 N, 이것은 뭐하고 같다 했습니까? 그렇죠. 2분의 1 반감기분의 시간, 이것하고 같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N0분의 N을 알고 나면은 탄소 14, 즉 질량수가 14인 탄소 반감기, 이것은 얼마예요? 이것은 5730년이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시험 문제 풀 적에는 간단하게 5700년이라고도 주어지기도 해요. 근데 5730년이 더 정확한 값이에요. 그래서 N0분의 N을 알고 나면은 이 식으로부터 T값을 구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해낼 수가 있죠. 저 T값은 어떤 T값이에요? 그것이 죽고 나가지고 질량수 14인 탄소의 개수가 N0분의 현재의 개수인 N까지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어지죠. 다시 말해서 그 샘플의 나이가 되겠더라 이거예요. 나이가, 그 나이 또는 연대, 뭐 똑같은 얘기지요. 그래서 왜 R0분의 R이 N0분의 N이 되어지는가, 그것을 지금 유도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는 왔어요.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뭐예요? 단순하게 정의만 적어 놨지요. 어떻게 적어 놓았냐면은 R0, 즉 과거에 살아있을 때 질량수 12인 탄소 개수 분의 질량수 14인 탄소 개수, 이것을 R0로 정의를 했지요. 그때 여기서 탄소에다가는 제가 C'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 죽어있는 그 샘플에서 질량수 12인 탄소 개수 분의 질량수 14인 탄소 개수, 이렇게 정의를 해 놓은 것이 R이잖아요. 그래서 R0분의 R은 여기까지 그대로 정의 자체를 적어 놓았을 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큰 중요한 가정이 들어갑니다. 어떤 가정이 들어가냐면은 보세요. 자, 이것은 질량수 12탄소 개수잖아요. 질량수 12인 탄소 개수가
무엇하고 같도록 우리가 정해 줄 거냐면은 현재 죽어있는 샘플에서 탄소의 개수와 같아지도록 질량수 10인 탄소의 개수를 취하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수업 중에서 제일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단 말만 해놓고 다시 한번 실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함으로써 이것을 정확히 익히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일단은 결론부터 유도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증명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것하고 같다면은, 즉 같도록 이렇게 취했다면은 얘하고 얘는 약분이 되어지죠. 그래서 약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얘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얘하고 약분되죠. 그러니까 남는 것은 과거 살았을 때 질량수 14인 탄소 개수 10' 분의 죽어있는, 즉 현재 죽어있는 탄소 14의 개수가 되어지잖아요. 즉 얘하고 같도록 우리가 질량수 12인 과거 살아있을 때의 탄소를 취해주면은 남는 것은 뭐만 남냐면은 이것분의 이것만 남게 되어지죠. 이것분의 이것만 남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뭐예요? 과거에 살아있을 때 질량수 14인 탄소 개수니까 바로 N0가 되어지죠. 맨 처음의 N0. 그 다음에 얘가 죽고 난 이후부터 시간 T가 흘렀어. 그 사이에 붕괴가 돼가지고 이 질량수가 14인 탄소가 많이 감소가 되어졌는데 그 감소되어진 그 숫자를 N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N0분의 N 그렇게 되어지더라 그 말이야. 다시 처음부터 간단히 요약하면은 우리가 R0분의 R을 측정하거나 또는 어떤 식으로든지 계산을 통해서 알아내면은 이 비율이 무엇하고 같아진다? N0분의 N하고 같아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N0분의 N을 알게 되어지면은 반감기에 대한 이 식으로부터 무엇을 알 수 있어? N0가 N으로 감쇄되어질 때까지 그 시간 T를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시간 T는 그 물체 또는 샘플이 생명이 끊어진 그 다음부터 오늘날까지 그 시간이죠. 이 시간이. 그래서 그 유무로 연대 또는 유무로 나이를 바로 이 식을 사용해서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앞 시간에도 공부했다시피 N0분의 N 이것은 뭐하고 또 같습니까? 그렇죠. 붕괴율 R0분의 R하고 같잖아요. 붕괴율 R0분의 R하고 같기 때문에 얘는 얘하고 같게 되어지죠. 고로 붕괴율 R0분의 R을 측정으로 해서 알았다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그 유무로 연대 T를 골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기서 R 있죠? 이것은 지금 현재 죽어있는 그 샘플에 대해서 붕괴율을 측정한 값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R0는 얘가 살아있을 때 붕괴율을 측정한 값이죠. 얘가 살아있을 때 붕괴율을 측정한 그 값은 우리가 그 당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그렇게 측정할 수 있었어? 없지요. 없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내냐면은 R0는 뭐하고 같다 하겠습니까? 붕괴 상수 람다 곱하기 그때의 C14의 개수 그것이 되어지죠. 그때의 C14 지금 현재 질량수가 14인 이 탄소 이것을 제가 C14 이렇게도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제일로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N0분의 N을 알아내는 거예요.
n제로분의 n을 알아냄에 있어서 우리가 r제로분의 r을 측정해서 알아낼 수도 있고, 또는 여기 붕괴율 라지 r제로분의 라지 r을 측정을 해서 우리가 알 수도 있다. 그런데 당연히 밑에 있는 라지 r제로 같은 경우는 뭐예요? 람다 n제로에서 그 물체가 초창기에는 방사성 동위 원소 C14가 얼마나 되어지는가, 그것을 계산해 내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제가 제일로 중요하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과거 살아있을 때 C12의 개수하고 지금 현재 죽어있는 그 C12의 개수가 같아지도록 과거 살아있을 때 C12의 개수를 취한다고 했지요. 같아지도록 왜 이렇게 취해도 되는가를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걸 한번 보십시오. 현재 여기에 있는 이 통나무 있죠. 여기에 있는 통나무가 어떤 유적지에서 나온 유물이라고 합시다. 좋은 예로 숫댕이 같은 거, 그러한 숫댕이라고 했을 때 이 숫댕이 속에 들어있는 R의 비율을 우리가 측정에 의해서 알 수가 있지요. R의 비율을 측정을 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은 과거에 살아있을 때 C12분의 C14의 요 비율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것은 C12분의 C14하고 같다겠어요? 틀리다겠어요? 같다고 했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죠. 어때요? 과거에 살아있을 때의 R0가 뭐예요? C12분의 C14의 개수 비율이죠. 이것은 현재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R0하고 같고, 이것은 대기 중에 R0, 즉 이 값하고 같고, 이것은 항상 일정하다고 했지요. 그래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죽어있는 이 목재로부터 우리가 R을 계산을 하거나 측정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으로부터 R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12의 C에다가 14의 C, 이것을 계산 또는 측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 C14의 비율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어떤 때와 비교를 해서 이 목재가 살아있을 때의 C14의 개수분에 지금 현재 죽어있는 상태에서의 C14의 개수를 알아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N0분의 N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지금이. 그래요. 그렇다면은 과거 살아있을 때 C12분의 14의 그 비율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것에서 C12분의 C14의 그 비율하고 같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서 과거 살아있을 때의 C12하고 지금 현재 죽어있는 이 상태에서의 C12하고 같아지려면은 이 현재 죽어있는 통나무 샘플하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 통나무 샘플하고 탄소의 무게가 같아져야 되겠지요. 탄소의 무게가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똑같아야 되겠지요. 그 탄소의 개수가. 왜 탄소의 개수? 특히 탄소 중에서도 어떤 탄소의 개수가 똑같아져야 돼? C12의 탄소의 개수가 같아져야 돼. 얘하고. 왜 그래? C12는 우리가 그 개수가 불변하다고 지금 가정하고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무엇에 비해서 불변하다고 가정할 수가 있어? C14의 반감기인 5730년과 비교를 하면은 C12의 개수는 그냥 평생 동안 변치 않는다라고 가정해도 큰 문제는 없겠더라, 그 말이야.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죽어있는 나무 샘플과 똑같은 C12를 품고 있는 어떠한 나무를 이렇게 찾아내 가지고 그것 속에서 C14가 얼마만큼 들어있는가, 그것을 알아내야만 얘하고 약분돼 가지고
C14의 N제로분의 N을 구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얘하고 똑같은 샘플을 굳이 찾아낼 필요가 없냐면은 그 이유를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러한 상태 현재 살아있는 이것하고 같은 종류 샘플 이 정도의 것이나 이 정도의 것이나 이 정도의 것이나 딱 봤을 때 얘가 제일로 크죠, 이 샘플이. 그 다음에 얘가 중간이고 제일 작고, 얘들이 샘플 자체의 사이즈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할지라도 이 샘플 각각에서 측정한 R0는 같아 틀려.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에서의 C12분의 C14의 그 비율은 항상 같다고 했지요. 그 비율이 얼마로 같아?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으로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해버려도 되죠. 나는 지금 현재 죽어있는 이 샘플과 똑같은 살아있는 샘플을 구했다. 그런데 똑같은 살아있는 샘플을 구해갖고 C12와 C14를 계산에 집어넣겠다. 그러면은 똑같은 샘플을 구했다고 가정을 해놓고 대입을 해보면은 얘하고 어때요? 약분이 되어지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 샘플의 크기에 따라서 R0 값이 달라진다. 그러면은 반드시 죽어있는 이 샘플하고 똑같은 샘플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내야 되는데, 이 살아있는 샘플, 즉 과거에 살아있을 때의 그 샘플이나 지금 현재 살아있을 때의 그 샘플이나 R0라는 그 값은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샘플에서 구한 C12의 개수와 지금 현재 죽어있는 샘플에서 C12의 개수가 같아지도록 무엇을 우리가 택해 줄 수가 있어? 현재 살아있는 샘플에서의 C12를 택할 수 있다 이거요. 그 택하긴 택하되 머릿속으로만 택하면 돼. 왜? 여기에다가 대입만 해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대입을 해주고 나면은 얘하고 약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남는 것은 얘하고 얘만 남고, 이것은 죽기 전에 C14의 개수 분해 죽고 난 이후 시간 동안에 분개하고 남은 C14의 개수 이렇게 되어지더라 그 말이야.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계산을 하고 나면은 그 샘플의 나이를 이 식에 의해서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거듭 강조하거니와 오늘 강의에서 반드시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R0분의 R이 N0분의 N하고 같아져 가지고 N0분의 N을 알면은 이 수식에 의해서 그것의 나이 T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